8조. 열화학 반응식 이해했으면 얘는 정말 쉬운 게요. 제 예시를 뭘로 들어드릴 거냐면 중화반응. NaOH하고 HCl을 섞어서 중화반응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NaOH는 원래 고체예요. 흰색 가루. HCl은 이제 수용액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원래 중화반응을 배울 때는 NaOH 수용액, HCl 수용액 섞어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결합해 꺾고 물대 이러면 이제 중화반응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고체 상태니까 이걸 갖다가 물에 녹여야 돼요. 물에 녹여서 NaOH 수용액으로 만들어요. 얘를 물에 녹일 때도 열 에너지가 나와요. 이것도 발열이에요. 얘를 물에 녹이면 열 에너지가 나와. 이건 이제 용해열이겠죠? 물에 녹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니까. 1만큼의 에너지가 나왔다 치고 어쨌든 녹여갖고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하고 얘를 혼합을 딱 해요. 그럼 이게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화반응 할 때도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중화열 2번만큼 에너지가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NaOH는 고체지만은 만약에 HCl은 원래 수용액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고체 NaOH를 여기다 그냥 바로 직접 넣어서 반응시키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물에다 녹여가지고 수용액으로 만든 다음 혼합을 해야 돼요? 돼요. 바로 넣어도 됩니다. 왜냐면 얘 자체가 이미 수용액이기 때문에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 여기다 넣으면 얘가 이 안에 녹아서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하는 동시에 아이고 OH 마이너스가 왔네 중화반응이 저 안에서 한 번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 방에 저기다 집어넣으면 열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얘가 녹으면서 나오는 열에너지 1번에다가 동시에 그놈이 중화반응하여 나오는 에너지 2번까지 합친 만큼이 한 방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면 편한데 왜 굳이 우리 물에다 녹여갖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까지 배웠습니까? 왜냐면 엄밀하게 우리가 말하는 중화열은 2번만이 중화열이기 때문이지, 그죠? 얘는 물에 녹으면서 나오는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저건 중화열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중화열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미 수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쓴 것뿐 사실 중화 반응만 시킬 거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용해열과 중화열을 합친 만큼이 한 방에 나온다는 말이죠. 즉 내가 이놈과 이놈을 이용하여 중화 반응을 시켜 중간에 물에 한번 녹여갖고 혼합을 하든 아니면 한 방에 녹이든 결국은 처음과 끝 사이는 처음과 끝은 똑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어느 경로를 따라갔냐만 다를 뿐. 그러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반응을 시키든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하고 끝만 같으면 중간에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헤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헤스 법칙의 다른 이름이 총열량 불변 법칙. 전체 열량은 안 바뀌어. 어느 경로를 따라가든 전체 열량은 그냥 그대로 유지야.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방에 가면 되지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 이유는 뭐냐? 얘처럼 중화열을 따로 측정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어떤 케이스 때문에 이거를 경로를 여러 가지를 쓰냐면 우리 탄소를 연소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내가 탄소를 태워요. 보통은 CO2가 나오잖아요. 완전 연소를 시켰다면. 근데 실제로는 완전 연소가 100%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 얘가 완전 연소가 안 되면 뭐가 나오냐? 일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수를 맞춰야겠죠? 근데 내가 완전 연소시켜서 CO2로 만들고 싶었는데 태우다 보니까 뭐 온도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왔다 합시다. 하지만 얘를 갖다가 계속 가열해서 이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또 산소와 반응시키면 결국 최종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겠지만. 그러면 한 방에 완전 연소를 다 시켜서 CO2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한 번 불완전 연소가 됐어. 야, 좀 더 태워갖고 CO2까지 가자. 완전 연소를 시키면 결국 처음과 끝은 같기 때문에 얘를 내가 1번식이라 하고 얘를 2번, 3번식이라 하면 1번식은 한 방에 간 거, 2, 3번식은 사실 2, 3번식은
중간에 한번 CO를 거쳐간 것일 뿐 결국 처음과 끝은 같은 식이잖아요. 그러면 2, 3번식을 잘 섞으면 우리 1번식으로 퉁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반응식이라는 게 화살표가 그 수학의 등호와 비슷한 개념이라서 이항하면 구호가 바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두 식을 잘 어떻게 요리해서 1번식으로 합쳐보고 싶어. 이때 출입하는 열량을 얘 H1이라 하고요. 얘 델타 H2라 하고 델타 H3라 합시다. 그러면 2, 3번식을 지금부터 더해볼 건데 더하려고 보니 그냥 더해도 되겠네요. 얘네들을 만약에 더했어요. 그러면 우변이라고 칠게요. 우변에 있는 이 CO와 좌변에 있는 이 CO는 소거가 가능하잖아요. 이항이 되는 관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소거하고 나면 반응식이 뭐가 남냐면 EC 좌변에 EO2 화살표하고 ECO2가 남아요. 그리고 내가 2, 3번식을 더했으니 2, 3번에서 출입한 열량도 똑같이 더해 주셔야 내가 더한 식의 총 출입 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두 식을 합쳐서 1번식을 만들고 싶단 말이죠. 저긴 개수가 2고 여긴 개수가 1이야? 이 식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 다 2로 나눠줄 거예요. 잘라. 그러면 얘도 나눠줘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전체 식을 2로 나눠줬으면 출입하는 열량도 나눠주셔야 돼요. 출입하는 열량도 나누면 이게 이제 드디어 1식과 같아졌네. 아하! 요렇게 계산하면 1식의 에너지와 같아지겠구나. 이게 헬스 법칙이에요. 1식처럼 한 방에 가든 2, 3번식처럼 중간에 뭘 거쳐가든 합쳐놓으면 결국은 같은 식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냐 대체. 자, 내가 이 H1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실험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론적으로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응물의 엔탈피와 생성물의 엔탈피가 있어. 그럼 생성물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를 빼갖고 이만큼을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엔탈피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얼마의 에너지가 출입하지? 실험적으로 계산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반응식을 실험으로 했어요. 완전연소 시켜갖고 출입하는 열량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 일산화탄소를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만들 때 출입하는 열량도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2번이 실험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탄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은데 이 반응은 아무리 내가 얘네를 잘 불완전 연소를 시키려 해도 저기서 완전 연소되는 애와 불완전 연소되는 애가 섞여 나오게 돼 있어요. 100% 불완전 연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응 자체가 실제로는 불가능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실험적으로 측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H2는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 H1과 H3를 측정한 후 얘네들의 관계식을 통하여 얘를 구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럴 때 헬스 법칙을 써먹는 거예요. 내가 엔탈피 변화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이 반응을 여러 경로로 잘라갖고 구할 수 있는 반응을 구한 후 합차로 얘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헬스 법칙이에요. 이해되죠?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헬스 법칙의 이제 예시가 여기 밑에 산화칼슘과 물, 이거 똑같아요. 아까 내가 수산화나트륨 물에 타가지고 중화 반응 시킨 거랑 똑같은 게 이 산화칼슘이라는 애가 물에 녹으면 이거 염기성 물질을 형성해요. 근데 산화칼슘이 물에 녹는 게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물에 녹일 때도 어디 갔어? 얘를 물에 녹여서 이걸 만들 때도 열이 나오고 이걸 직접 측정한 거예요. 열량계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 이렇게 수용액을 만든 놈을 염산과 중화 반응 시킬 때 또 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사실 한 방에 해도 된단 말이야. 야, 염산 수용액이 이거 고체인데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냐? 돼요. 이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봤더니 이거 아하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이게 나오네. 어느 경로를 따라가든 결국 총 열량은 바뀌지 않는구나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흑연 완전연소, 불완전연소 반응이 네모 박스 안에 있어요. 이것도 간단한 게 1번 반응이 이제 이상적인 완전연소죠? 그리고 2번은 완전한 불완전연소예요. 저는 여기 개수를 2를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탈피 변화 계산할 때 2분의 1로 나눴지만 얘네는 애초에 그냥 2분의 1로 나눠서 만들어놨죠?
그래서 2번 반응은 불가능한 반응. 실험적으로는 안 돼. 저것만으로 하는 게. 3번은 가능. 그러면 2, 3번씩을 더하면 딱 봐도 이거 없어지고 1번씩이 되게 생겼잖아요. 아하,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건 측정이 가능하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다. 이게 헬스 법칙이에요. 쉽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딱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 드렸던 똑같은 거예요. NaOH를 녹여서 쓰냐? 바로 넣냐? 그거를 진짜 실험을 해서 출입하는 열량을 다 재봤더니 이렇게 두 개 합쳐서 거의 이게 실험적으로 진짜 나오더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게 헬스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배운 내용이 딱 이거예요. 자, 내가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구하는 방법 1번. 생성물 엔탈피에서 반응물 엔탈피를 정말 빼서 정속으로 구하는 방법. 근데 이건 힘들어. 왜냐면 물질의 엔탈피는 정확하게 못 구하니까. 그래서 실험적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헬스 법칙을 이용하거나. 지금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했죠. 결합 에너지를 주는 경우. 결합 에너지를 주는 경우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를 빼면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이번에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주는 케이스인데, 우리가 생성 엔탈피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생성 엔탈피가 뭐야?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얘를 생성할 때의 엔탈피 변화. 이게 생성 엔탈피 아닙니까? 근데 앞에 표준자가 붙었네요. 이 실험을 표준 상태에서 했단 얘기예요. 이 실험을 표준 상태에서 했을 때 나온 엔탈피가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그럼 표준 상태가 뭔데? 표준 상태는 1기압 하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 표준 상태라고 표현해요. 온도는 없나요? 원래 표준 상태의 정의에는 온도가 포함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표준 상태 1기압 하면 보통 25도씨에서 반응을 많이 시킵니다. 원래 표준 상태의 정의에는 온도는 없어요. 1기압만 있어요. 1기압에서 반응시키면 표준 상태에서 반응을 시킨 건데 보통 우리가 25도씨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면 그게 표준 생성 엔탈피고요. 요게 이제 생성 엔탈피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표준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그러면 이렇게 표준 생성 엔탈피를 표현했어요. 우리 이때 얘하고 얘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이잖아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은 표준 생성 엔탈피를 0으로 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라는 게, 그럼 H2와 O2는 엔탈피가 빵이라는 뜻입니까? 에이, 그렇진 않죠. 엔탈피의 의미가 뭐예요? 이 물질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세상에 어떤 물질이 에너지가 빵이 돼요? 절대 0도가 아닌 이상. 그러진 않아요. 에너지가 0이 될 수는 없으나 이 반응을 내가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엔탈피라고 했을 때 수소와 산소, 가장 안정한 원소로 이루어진 이 물질의 엔탈피가 이만큼이고, 예를 들어 H2O 리퀴드의 엔탈피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얘를 이게 285.8kJ이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사실 얘네들의 엔탈피는 0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의 엔탈피가 0이 돼요? 그러나 어차피 못 구하니까 얘네들의 기준점을 그냥 0으로 잡은 거예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의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를 그냥 0으로 잡읍시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기준점을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변화량이 285.8인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게 약간 위치 에너지 같은 개념인 게, 우리가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물질을 집어 올려서 여기까지 올렸어. 그럼 얘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증가했냐? 뭐 예를 들어 10줄 증가했다 치자고요. 근데 기준점을 지면으로 했어요. 얘 올릴 때 10줄 증가했어요. 기준점을 여기로 해요. 그래도 얘는 에너지 증가량은 10줄 아닙니까? 기준점을 여기로 해도 얘의 위치 에너지가 0, 얘의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증가량은 똑같이 10줄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 변화량은 어차피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 그럼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을 0으로 그냥 기준을 잡자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으로 정한 것이고, 이때 얘를 생성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가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된 거예요. 그게 표에 주어져 있어요. 몇 가지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이 경우 이제 흑연이 0이잖아요. 원소물질이니까. 근데 흑연만 원소물질입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 중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안 그래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0입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게 흑연처럼 이제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여러 종류인 경우 둘 중에 더 안정한 애가 있어요. 가장 안정한 애 거를 0으로 무조건 잡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흑연이 제일 안정한 경우예요. 다이아몬드는 흑연보다 조금 불안정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가 쟤는 0이 안 돼요. 그래서 얘 거를 0으로 봐요. 제일 안정한 애.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은. 뭐 여튼 여기 이제 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도 구할 수 있어요. 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 내가 엔탈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반응 엔탈피를. 뭐 이걸 실험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얘의 생성 엔탈피를 포함한 반응식을 한번 써요. CH4.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CH4를 생성했을 때 이때 출입하는 열량이 표준 생성 엔탈피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빵이거든요.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빵이래요. 얘는 식을 쓸 필요가 없고 얘도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부터 CO2를 형성할 때 이때 출입하는 열량 표준 생성 엔탈피. 이거 지금 위에 표에 다 준 거 갖고 식을 쓴 거예요. H2O도 마찬가지. 얘 것도 준 거 갖고 식을 썼어요. 자, 헤스 법칙에 의해 얘네들을 이리저리 잘 요리하면 이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 반응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잘 보시면 일단 얘는 반응물에 CH4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CH4가 지금 생성물 쪽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고 빼서 저 반응식을 만들려면 얘를 반응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반응물로 옮기려면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번식은 어떤 식에서 빼면 되겠구나. 1번식을 빼면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얘를 이항해갖고 좌변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아하니. 그리고 여기는 C가 없는데 여기는 또 CC가 있다고요? 이건 소거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2번식에서 1번식을 일단 빼줄 거예요.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빼서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 2번식의 좌변에 있는 O2, 얘의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EH2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화살표하고 여기에 있던 CO2 마이너스 CH4 근데 화학 반응식에 마이너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항에서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식은 이 위에다 쓸게요. 밑에다 쓸까요? EH2 플러스 CH4 빼기 화살표하고 CO2 아니죠. O2죠. O2 그리고 이 항에서 플러스 EH2 지금 식이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내가 또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이 H2O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두식 합친 데다가 그리고 이것도 합쳐줘야 돼요.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2번식에서 1번식 뺐어요. 그럼 이 반응식의 엔탈피는 2번 거에서 1번 걸 뺀 만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식이 하나 완성이 됐고 이 식하고 이제 3번식을 잘 요리해야 되겠죠? 나는 요걸 만들고 싶어요. 이 O2와 이 H2O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딱 봐도 3번식에 곱하기 2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곱하기 2를 해서 O2와 이 H2O를 만든 후 이 식과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하면 개수가 다 2, 1, 2로 바뀌고요. 요 식과 보여요? 여기 2 곱한 식하고 요 밑에 있는 식을 더하면 일단 여기 쪽에 우변에 EH2, 여기에 EH2가 사라져요. 그리고 좌변에 O2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더해져서 EO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었던 EH2O가 이쪽으로 오겠죠. 내가 원하는 식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를 더한 거예요? 델타 H3를 더한 건데 2를 곱해서 더했죠. 이것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총 엔탈피의 합이 결국 내가 원하는 이 식의 엔탈피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놈의 표준 생성 반응식 다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맨날 더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더한 식을 보아하니 얘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1
델타 H2 마이너스 델타 H1 플러스 2 델타 H3잖아요. 이걸 잘 보니 델타 H3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얘의 지금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델타 H3인데 여기에 앞에 2가 붙어 있으니 2를 곱했고 이 델타 H2는 어디서 왔어요? 이거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그리고 델타 H1은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예요. 어라?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서 얘 거를 뺀 것과 같네? 그냥 이거예요. 결국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식을 잘 더하고 빼서 요리를 해갖고 원하는 식을 만들어 봤더니 아하!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 걸 빼면 그냥 얘의 엔탈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반응식이 있어요. 뭐 A 플러스 B에서 C가 되는 반응식이 있다고 쳐요. 얘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 정말 생성물 엔탈피 총합에서 반응물 엔탈피 총합을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론적으로 그 다음 아니면 헤스 법칙을 이용하여 다른 여러 단계의 반응의 에너지 출입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더해서 얘 걸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문제에 표준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다면 누구 거?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네 번째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엔탈피 변화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생성물 거에서 반응물 걸 빼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둘 다 엔탈피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델타 H를 구하는 거고 얘는 간접적으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잖아요. 아저씨, 이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케이스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빼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이게 반응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 생성물을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반응물 어쨌든 이 결합을 일단은 다 끊어야 반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저거 끊으려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를 다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다 끊어서 흡수해가고 다시 새로운 결합을 이룰 때는 여기서 다시 이 결합만큼에 해당하는 반응 그 결합 에너지가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결합시키면 다시 방출이에요. 그리고 이걸 끊으려면 다시 그만큼을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총 흡수한 결합 에너지의 양이 이쪽에서 총 방출한 결합 에너지의 양보다 크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어쨌든 흡수한 에너지량이 더 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흡열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흡열 반응이 되면 얘는 델타 H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을 빼야 이 부호가 맞아지거든요.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결합 에너지로 구할 때만큼은 반응물 거에서 생성물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호를 맞추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앞에서 D를 빼고 엔탈피를 이용하는 건 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된다. 이게 헬스 법칙이에요. 쉽죠? 끝!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 122쪽을 보시면 밑에 유제 1번이 있어요. Q1. 딱 보면 이제 보여요? 가나식을 잘 요리해서 밑에 반응식으로 합쳐봐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합치면 될 것 같습니까? 딱 보아하니. 일단 여기에 2A가 있는데 여기는 A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2를 곱해야 될 것 같죠. 가식에 2를 곱해요. 중요한 건 가식에 2를 곱하면 여기도 곱해야 돼요. 엔탈피에도 곱해줘야 돼요. 가식에 모두 2를 곱하면 개수가 2가 돼요. 그런 다음 윗식과 아래식을 더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윗식 아래식을 더하면 좌변 우변에 있는 게 소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좌변의 2B에서 여기는 우변의 B가 빠지고 좌쪽에 B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DD도 소거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이 나오면서 이거 2배 한 거에 이거를 더한 게 이거와 같구나.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반응식들을 잘 더하고 빼서 이놈을 만들어봐. 대신 얘네 더하고 뺄 때 엔탈피 변화도 똑같이 더하고 빼줘야 돼. 옆에 것도 할 수 있겠죠? 가나식 잘 요리해서 밑에식 만들어버린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SO2가 오른쪽에 있고 얘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가식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얘를 좌변으로 이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식에서 가식을 일단 빼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항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ES2잖아요. 이식 곱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개수를 2로 바꿔요. 주의할 점, 그럼 얘도 2배를 곱해서 이거의 2배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나식에서 가식을 빼요. 나식에서 가식을 빼면 요거 소거될 것이고요. 3O2에서 2O2를 빼니 O2만 남고요. O2 화살표 ESO3 마이너스 ESO2지만 ESO2 이항에서 얘가 좌변으로 가죠. 그럼 식이 같아지죠? 아하, 그러면 여기에 2 곱한 다음 델타 H2 마이너스 791을 더하면 이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쓰려면 표준 생성 엔탈피가 조건에 주어져 있어야죠. 내가 외우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으면 써도 돼요. 왜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쓰고 싶어요? 쓸 수 있죠. 얘네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문제에 주어져 있다. 어차피 얘네는 0일 테니까 그럼 쓰면 돼요. 근데 어차피 상대적인 그 변화량이라고 보면 똑같은 S랑 O2가 반응하니까 그냥 저기서 엔탈피의 변화량을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봤어요. 이걸 그냥 표준 생성 엔탈피로 봐도 되냐고요? 얘는 안 돼요. 1몰 생성될 때니까 얘는 2분의 1로 쪼개주셔야 돼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게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면 표준 상태에서 이놈 1몰을 생성하는 데 출입하는 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씩 해서 1, 2분의 3, 1로 바꾸신 후 얘도 2분의 1 해줘야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가 돼요. 만약에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되고 2분의 1 잘라가지고.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또 앞에 2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 다시 2배 앞에 개수까지 곱해갖고 계산에 넣어주시면 되죠. 가능해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쉽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거 예를 들어 내가 델타 H를 구하고 싶어.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인데 우리 프린트에서 한번 풀어보겠지만 내가 만약에 델타 H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크기는 쉽게 나와요. 누가 봐도 H2에서 H1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화살표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고 구하시는 방법이 일단 화살표 방향을 똑같이 맞춰. 내가 이걸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똑같이 화살표 방향을 맞춰서 아래 이걸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면 화살표 방향이 같을 때는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얘의 변화량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 값이 델타 H2 마이너스 델타 H1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아랫방향 화살표가 아니라 윗방향 화살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가 최종 구하는 건 윗방향이니 이거구나 이렇게. 일단 구하고자 하는 애들이랑 화살표 방향을 맞춰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래야 얘네들 사이에 합차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합차해서 같은 화살표 방향은 그냥 그대로 다니고 화살표가 그거랑 반대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걸로 통일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걸 구하다 보면 부호에 이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일단 똑같은 방향으로 맞춘 다음 반대면 부호만 붙여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죠? 이게 헤스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소단원이 끝난 것이고요. 이제 뒤로 가시면 138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뭔지 알죠? 엔트로피가 뭐예요? 무질서도. 이걸 보면 벌써 답이 나와요. 한쪽에 기체가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잠겨 있어요. 근데 내가 꼭지를 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 기체는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어 양쪽에 동일하게 나눠져 들어가겠죠? 지금 무질서해진 겁니까? 질서가 생긴 겁니까? 무질서해진 거죠. 모여있는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퍼지면 무질서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향수를 치 뿌렸다고 쳐요. 향수 분자가 원래는 여기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확산해갖고 여기 전체로 퍼질 거잖아요? 그러면 모여있는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퍼진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퍼진 건 무질서해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연 상태에서의 반응은 다 무질서해지려는 방향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향수가 확산하여 전체적으로 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자, 얘네들이 막 분자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한 점으로 모여서 다시 한 방울의 향수가 됐어. 이거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왜? 무질서한 쪽에서 질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죠.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얘네들의 에너지를 써서 잡아오지 않는 한. 그래서 항상 엔트로피 이퀄 결국 무질서도잖아요. 자연계의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감소하려는 방향으로는 자연스럽게 가지 못한다의 의미죠. 비슷한 개념으로 이것도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가만히 냅둬도 잉크는 알아서 퍼져갖고 물 전체가 잉크색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잉크 분자들이 막 움직여갖고 우연히 한 점으로 모여서 다시 한 방울의 잉크가 돼? 안 되잖아요. 무질서한 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질서가 있는 쪽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올 수 없어.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그죠? 연력학제 2법칙.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알아서 가만히 냅두면 일어나요. 내가 아무런 조건을 걸어주지 않아도 가만히 냅두면 진행이 돼. 이게 자발적인 변화예요. 향수가 퍼지는 것, 잉크가 퍼지는 것. 그러나 얘네가 다시 되돌아와서 한 점으로 모여?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비자발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발적 변화는 보통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겠네요. 비자발적 변화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일 것이고. 그렇죠? 자, 자발적 변화의 얘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엔트로피,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트로피 이퀄 무질서도. 앞으로 엔트로피는 기호 S로 표현을 할 거예요. 대문자 S로 쓰면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자발적 변화는. 엔트로피가 커진다는 게 다른 의미로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요. 동전 4개를 던져서 앞뒤 나오는 걸 찾은 거예요.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앞 아니면 뒤. 16개. 그죠? 그러면 16개 중에 모두 같은 면. 이거는 이제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경우는 모두 앞이 나오거나 모두 뒤가 나오거나 16개 중에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로는 8분의 1이에요. 근데 앞뒤가 섞여 있으면 이제 이건 무질서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무질서한 게 나올 확률은 나머지 전부잖아요. 16분의 14. 그럼 당연히 확률적으로 무질서한 쪽으로 갈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동전이 4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내가 동전을 한 100개, 1000개 던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질서가 있는 쪽은 전부 앞이 나오거나 전부 뒤가 나오는 케이스인데 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수백, 수천 번을 던져봐요. 동전 100개를. 전부 앞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야 확률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우 작으면 0이잖아요. 그죠?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응은 다 확률이 커지는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게 결국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려는 성질이 있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엔트로피는 S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럼 엔트로피 변화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게 원래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나중 엔트로피에서 처음 엔트로피를 뺀다.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이제 최종 엔트로피에서 초기 엔트로피를 뺀다. 결국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예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커. 이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죠. 0보다 작아? 이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한 거죠. 이 값이 델타 S가 0보다 커야 자발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델타 S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비자발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거죠. 이해하였습니까? 근데 사실 자연계의 반응이라는 게 뭐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반응에 전부 우리가 엔트로피를 다 대입을 해볼 수는 없고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걸 볼 건데 첫 번째, 상태 변화. 이 상식적으로 고액 기중에 누가 제일 엔트로피가 큰 상태겠냐?
기죠, 기. 안 그래요? 제일 분자운동 활발하고 부피도 제일 크고. 그러면 고에서 액으로, 액에서 기로 갈수록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그 다음 고에서 액으로 갈 땐 사실 조금 증가해요, 엔트로피가. 근데 액에서 기로 갈 때는 겁나게 많이 증가해요. 기체 엔트로피가 고체 액체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고에서 액으로 갈 때보다 액에서 기, 고에서 기로 가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진짜. 엔트로피 증가. 그래서 고의 기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고, 기의 고로 거꾸로 돌아오면 이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아, 기체로 가면 증가, 고체로 오면 감소. 상태 변화에선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화학 반응에서 요거 보시면 얘네가 기체 분자가 2개였어요. 근데 반응이 진행되니까 기체 분자 수가 3개가 됐네요. 기체 수가 늘었네?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봐요. 사실은 엔트로피 증가라는 게 꼭 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나 기체가 워낙에 엔트로피가 크다 보니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해버리면 나머지 조건을 다 눌러버려요, 제가. 그래서 기체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니까 얘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기체 분자 수가 줄다고요. 4개의 분자에서 2개의 분자로 줄잖아요?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가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스? 좋아요. 자,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 감소하는 경우 2가지 봤어요. 1. 상태 변화에서 고액기 증가, 기액고 감소죠. 2번,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면 엔트로피 증가, 감소하면 엔트로피 감소. 3번째는 볼 필요도 없어요. 1번 경우, 2번 경우 누가 엔트로피가 큰 거예요? 2번이 큰 거죠. 각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물질이 혼합되면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물질이 여러 가지가 섞였어. 그러면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섞였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예전에는 이게 본책에 있었는데 이게 참고사항으로 빠졌는데, 용해의 엔트로피, 내가 뭘 물에 녹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봐요. NaCl을 녹였다고 쳐요. NaCl을 물에 녹여요. 원래 고체였는데. 그러면 얘를 물에 녹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해지는 겁니까? 질서가 생기는 겁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 원래 고체 상태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빡 붙어서 짜닥짜닥 못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물에 녹는 순간 애가 나눠지죠. 이 안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잖아요. 운동이 활발해지네? 그래서 특히나 이온 결합 물질일 경우 고체에서 수용액이 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HCl, 얘는 원래 기체예요. 근데 얘를 녹여갖고 염산을 만들어요. 이건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기체 이렇게 넓은 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를 저 안에다 갖다 쑤셔 넣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 경우는 오히려 엔트로피가 감소한 걸로 봐요. 그래서 용해 같은 경우는 고체나 액체의 용해는 엔트로피 증가. 근데 기체가 용해되는 경우는 오히려 엔트로피 감소로 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감소는 이렇게 판단한다, 요 정도. 일단 우리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케이스를 3개 봤습니다. 140페이지로 가시면요, 자발성인데 예시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염산 수용액에 금속을 반응시켜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칩시다. 마그네슘을 하나 넣었다 할까요?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산에다가 금속을 반응시키면 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열이 이제 밖으로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산에다가 금속 반응시키면 또 뭐 나옵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수소기체 나오죠? 지금 뚜껑이 열렸잖아요. 수소기체 막 모락모락 나오겠죠? 자, 얘는 뚜껑도 열려있고 에너지도 왔다리 갔다리 가능하고 물질도 왔다리 갔다리, 에너지도 왔다리 갔다리, 외부와 내부에서 전부 물질 이동이 가능한 상태예요. 이때
반응이 일어나는 이 용액 내부,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 여기를 계라고 불러요. 계. 내가 원하는 반응이 진행되는 곳, 여기가 계고요. 계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여기를 주위라고 불러요. 주위. 반응이 일어나는 곳, 계. 계의 주변, 주위, 이렇게 불러요. 지금 계와 주위 사이에 에너지도 왔다리 갔다리, 물질도 왔다리 갔다리 다 가능하죠? 이게 열린 계입니다. 열려 있어요.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다 돼요.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자, 기체가 못 나가요. 물질은 교환이 안 돼. 그러나 에너지는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비커를 통해서. 물질 교환은 안 되고 에너지 교환만 돼요. 닫힌 게입니다. 밑에 있어요. 열린 게 물질과 에너지 교환 다 돼. 닫힌 게 물질은 안 되고 에너지 교환만 돼. 근데 내가 이 비커를 스티로폼으로 감쌌어요. 단열재. 스티로폼으로 왜 쌌겠어요? 열 왔다 갔다 못하게 하려고. 그쵸? 자, 이제 이 비커는 물질도 에너지도 출입을 못하는 계가 되었습니다. 고립계예요. 물질과 에너지가 다 왔다 갔다 돼. 열린 계. 에너지만 왔다 갔다 돼. 닫힌 계. 다 안 돼. 고립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립계는 거의 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열린 계나 닫힌 계만 다룰 거고, 사실 기체가 뭐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외부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거의 안 볼 거고, 우리는 에너지의 출입만 대부분 다룰 거기 때문에 열린 계와 닫힌 계를 거의 비슷하게 취급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때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여기다가 아까 전에 배웠던 NaOH 고체를 한번 용해시킨다고 해볼까요? 간단히. 물질 출입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 NaOH 고체가 녹아 들어가는 이곳이 계입니다. 그쵸? 얘가 녹으면 발열 반응이라 그랬어요.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요. 그러면 얘가 열을 방출했어요. 발열 반응이에요. 계의 엔탈피 변화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발열 반응이니 음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방출한 열은 어디로 가냐면 얘의 주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온 열을 얘가 얻었네요. 주변은 엔트로피가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주변이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주변이 열 에너지를 얻었어요. 아니죠. 주위는 열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계의 엔탈피가 감소하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무조건 붙어오는 거예요. 계의 엔탈피가 감소해서 발열 반응이야.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주위가 얻었을 테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계의 엔트로피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계의 엔탈피가 0보다 작다고 무조건 계의 엔트로피도 0보다 작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따져봐야 돼요. 자, 얘는 열 에너지는 그래 방출해서 발열 반응이야. 그럼 계의 엔트로피는 얘가 용해되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죠. 코치였다가 녹아서 수용액이 되었으니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하, 계의 엔트로피는 증가구나. 0보다 크네. 자, 요 계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다 더해요. 얘네 둘을 합쳐요. 그러면 이게 전체 엔트로피가 돼요. 전체 엔트로피. 여기 전체라고 표현됩니까?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전체 엔트로피. 그러면 주위의 엔트로피와 계의 엔트로피를 합친 게 전체거든요. 무조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위의 엔트로피도 현재 증가, 계의 엔트로피도 증가, 그럼 당연히 전체 엔트로피도 증가겠죠. 그럼 이 반응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체 엔트로피가 어쨌든 증가하니까 얘는 넣으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녹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번엔 NaOH를 용해시키지 말고요. NaCl을 용해시켜 볼게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의 용해는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염화나트륨 용해. 이거 고1 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배우셨어요? 염화나트륨의 용해. 소금을 물에 녹여서 뭐라고? 흡열이에요.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을 만드는 거 흡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물에 녹이면 주변의 에어 에너지를 얘가 흡수할 거란 말이죠. 자, 개의 엔탈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흡열이니까요. 그죠? 개의 엔탈피는 양의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어때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열을 뺏겼어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요. 분자 운동이 둔해져요. 감소해요. 무조건 개의 엔탈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는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 경우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를 생각해보면 고체였다가 녹아서 이온화가 되었으니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안 그래요? 자, 이건 증가해요. 그러면 전체 엔트로피는 이거와 이거의 합인데 얘는 0보다 작아, 얘는 0보다 커. 더했을 때 만약에 이 값이 더 크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요 값이 더 크면 전체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겠어요? 합쳤을 때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크면 어쨌든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무조건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합쳤는데 이게 커갖고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 반응은 비자발적 반응이 되는 거야. 안 일어나요. 넣어도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요. 아까 여기는 얘하고 같은 개의 기준이에요.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가 부호가 반대잖아요. 이 경우는 무조건 자발이든가 아니면 무조건 비자발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처럼 같은 개의 기준으로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가 부호가 같잖아요. 이러면 주의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발이 될 수도 있고 비자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이해됐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염화수소, 기체 얘를 녹여서 염산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이거 발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반응은 일단 열 에너지를 방출은 해요. 개의 엔탈피가 음이에요. 발열이니까요. 개의 엔탈피가 음이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뭐라고요? 양이죠. 발열해서 주변은 따뜻해질 거예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거죠? 주위는 지금 엔트로피 증가예요. 자, 개의 엔트로피는 어때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개의 엔트로피 증가요? 기가 녹았어요. 기가. 그죠? 기체가 녹아서 수용액이 됐으면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합쳐서 어쨌든 전체 엔트로피가 커지면 이건 자발적인 반응일 거고 작아지면 비자발적인 반응일 거잖아요. 이거는 얘와 얘의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같은 개의 기준으로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 부호가 같을 때는 이 두 개를 비교하여 판단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무조건 자발이 되지도 않고 무조건 비자발이 되지도 않는다. 이해되죠?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발이었단 말이에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서 전체는 무조건 0보다 큰 경우. 그럼 무조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있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여기다가 반응을 시켰는데 얘가 흡열이에요, 일단. 그러면 개의 엔탈피는 0보다 커요. 흡열이니까.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작아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체를 녹인 반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의 엔트로피도 0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주위의 엔트로피도 개의 엔트로피도 더 해봐야 음이죠? 얘는 전체적으로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이 음이네요. 그럼 이 반응은 항상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여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해보면 쉬워요. 뒷장에 여기 3번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보자고요. 자, 같은 개 기준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항상 비자발 아니면 항상 자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자발이 되고 싶다면 얘도 둘 다 양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항상 자발이죠. 안 그래요? 합쳐서 전체 엔트로피가 0보다 커야 항상 자발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양이 돼야 항상 자발이에요. 근데 얘가 양이 되려면 걔의 엔탈피는 음이어야 하죠. 걔의 엔탈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항상 자발적인 반응은 일단 걔는 엔탈피 변화가 즉 발열 반응인 케이스. 걔의 엔탈피가 음이면 주위의 엔트로피는 양,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반응이 돼요. 그리고 항상 자발이 되려면 더해서 늘 양수가 되어야 하니 걔의 엔트로피도 0보다 커야 하죠.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가 양이 되면 이 경우는 늘 자발적인 반응이 돼요. 됐어요? 항상 비자발이 되려면 얘와 얘를 합쳐서 무조건 음이 나와야 되는 경우죠. 그럼 둘 다 무조건 음이어야 항상 비자발적이겠네요. 주위의 엔트로피가 음이려면 걔의 엔탈피는 양이어야 합니다. 흡열.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 음이 되고요. 걔의 엔트로피도 음이어야 합쳐서 총 엔트로피가 음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비자발적인 반응이 돼요. 항상 자발은 이렇게, 항상 비자발은 이렇게 됐을 때. 됐죠? 근데 이게 따져줘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제는 같은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의 부호가 같은 케이스예요. 자, 둘 다 자발인 경우, 자발적인 경우 개의 엔탈피가 0보다 작아요? 발열이에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양이겠죠? 얘랑 무조건 반대예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근데 이게 자발이 되어야 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얘와 얘가 무조건 부호가 동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음이면 걔의 엔탈피도 지금 엔트로피도 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양인데 걔의 엔트로피는 음이야? 근데 더해서 양이 나와야 어쨌든 이 경우 자발이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주위의 엔트로피 양의 값을 가지는 이놈의 변화량이 걔의 엔트로피 음의 값을 가지는 얘보다 커야만 하죠. 얘네들을 더했을 때 양이 나오려면 이게 이것보다 커야만 양이 나와서 자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0보다 작아요. 무조건 주위의 엔트로피는 쟤랑 반대고요. 현재 이놈과 걔의 엔트로피는 부호가 같아야 하므로 얘도 음입니다. 근데 이 경우 비자발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엔트로피는 음이 되어야 해요. 맞죠? 이렇게 되려면 누가 커야 돼요? 걔의 엔트로피 변화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보다 커야만 비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채워볼 수 있겠죠? 자, 얘가 0보다 커요? 주위의 엔트로피는 부호가 무조건 근데 얘하고 걔의 엔트로피는 지금 같은 경우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양이겠죠? 자발이 되려면 다 더해서 양이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커야 돼요? 걔의 엔트로피가 주위보다 커야 하죠. 그래야 전체 더해서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마지막. 이게 양이면 주위의 엔트로피 무조건 얘하고 걔의 엔트로피는 지금 같은 상황이므로 양. 근데 비자발이 되게 만들고 싶어? 더해서 음이 나와야 해. 누가 커야겠니? 주위가 커야겠구나. 걔가 작아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그쵸? 이해되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면 되게 쉬워져요. 뒷장 봐봐요. 문제에 가나다에 여러분 가다는 자발이라고 확정을 줘줬어요. 나는 비자발이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를 보시면 여러분 1번 문제 봐요. 가의 개의 엔탈피는
양입니까? 엔트로피는 양입니까? 음입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개의 엔트로피가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알죠? 분자수. 그렇죠. 기체 분자수가 지금 줄어요, 이 반은. 그럼 얘는요, 개의 엔트로피는 음인 거예요. 왜? 이유?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요. 근데 개의 엔트로피가 음인데 문제에서 얘는 자발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양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개의 엔트로피 감소량보다 주위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얘 주위의 엔트로피 값이 양이에요. 그럼 델타 H는 부호가 뭐란 얘기예요? 음이라는 소리죠. 얘가 음이 돼야 주위의 엔트로피가 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쓸 수 있겠죠? 주위의 엔트로피가 양이 되어 반응이 자발적이 되어야 하니까 얘가 음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H2, 자 나도 그래요. 얘 일단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얘는요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해요. 왜냐면 분자수가 늘거든요, 기체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얘 비자발이라 그랬어요. 왜 비자발일까요? 주위의 엔트로피가 감소했나 보죠. 얘의 증가율보다 더 많이 감소했나 보죠.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가 음이 되려면 개의 엔탈피 변화는 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죠? 흡열. 그러면 델타 H2는 부호가 양인 거예요. 왜? 주위의 엔탈피 변화가 음이어서 반응이 비자발인 거예요. 그러면 4번. 다도 개의 엔트로피와 엔탈피 해봅시다. 얘도 기체 분자수 보시면 돼요. 얘는 기체 분자수가 감소 중이군요. 일단 얘는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해요. 음의 값. 개 엔트로피 음. 근데 얘는 자발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라는 얘기겠죠? 즉 개의 엔탈피도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야 주위의 엔트로피가 양이 되고 주위 엔트로피의 증가율이 이거보다 컸나 보죠? 그러니까 자발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알겠죠? 5번. 뭐 하라는 소리 같아요?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그죠? 셋 중에 2개를 잘 조합해서 나머지 하나를 만들어 보려는 소리예요. 그럼 누가 봐도 뭐를 더해서 뭐가 나올 것 같은 관계입니까? 2, 3을 더해서 1? 그래도 되긴 해요. 2, 3을 더해서 1을 만들어도 되기도 하고 가다를 더해서 나를 만들어도 되고요. 가다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우변에 있는데 좌변으로 옮겨야 되니까 다에서 가를 빼고 2분의 1로 아니군요. 얘가 여기 있군요. 그럼 가에서 다를 빼면 되네요. 가 빼기 다를 하면 나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다에서 다를 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우변에 얘 마이너스 얘만 남는데 마이너스니까 이항하면 이거 좌변으로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가에서 나를 뺐어? 그럼 델타 H3에서 델타 H1을 뺀 거네. 이게 델타 아이고 1에서 3를 뺀 거구나. 1에서 3를 뺀 거네. 이게 델타 H2구나. 얘네들의 반응식도 이렇게 엔탈피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이게 엔트로피예요. 쉽죠? 뭐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셨으면 나머지 걸 채워봅시다. 1번. 외부의 영향이 없이 알아서 일어나요. 뭐야? 자발적 변화. 외부 영향이 없으면 혼자서는 안 돼. 비자발이죠. 그리고 자발적 변화는 항상 어디로 가요? 무질서해지는 방향 으로 가고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척도, 이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그 다음 엔트로피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건데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최종 엔트로피에서 초기 엔트로피를 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죠. 최종에서 초기를 뺀다.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면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고에서
액에서 기를 향해 변해야 엔트로피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되고, 반대로 기에서 액을 거쳐 고로 가야 엔트로피 감소하는 상태 변화가 돼요. 기체 분자수는 당연히 기체 분자수가 증가해야 엔트로피 증가, 감소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혼합,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질서가 있는 거고 섞이면 무질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면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죠. 순물질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면 엔트로피 증가. 반대로 혼합돼 있었는데 내가 억지로 다시 갈라놨어, 순물질로. 이러면 엔트로피 감소해요. 그리고 용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에 따라 달랐죠. 고나 액을 용해할 때는 증가로 보지만 기가 용해하면 감소로 봤어요. 좋습니다. 우리 개 종류 3가지 있었어요. 열린 개, 다 교환 가능. 이거죠? 그 다음은 닫힌 게, 얘는 뭐예요? 물질 교환 안 되고 에너지 교환 되고. 마지막은 뭐야? 고립계. 둘 다 안 돼요. 사실 고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린 개나 닫힌 개는 에너지 출입이 되기 때문에 개의 엔트로피와 주위의 엔트로피를 더해봐야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판단해갖고 이게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 구분하거든요. 근데 고립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고립되어 있어요. 뚜껑도 닫혀있고 단열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응? 이 안에서 무슨 반응이 막 진행됐어요. 열 에너지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나가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개하고 주위 중에 사실 이 안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든 주위의 엔트로피는 바뀌지 않죠. 고립계는. 주위는 그대로니까. 그럼 고립계는요, 개의 엔트로피만 신경 쓰면 돼요.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될 건가 비자발인가를 보려면 개의 엔트로피만 증가하면 자발인 거예요. 개의 엔트로피만 감소하면 비자발인 거고. 왜? 주위는 엔트로피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고립계는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얘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요게 엔트로피. 그 다음 이제 앞장 헤스 법칙만 채우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1번 아까 봤던 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더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 H를 이 2개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식에 2를 곱한 후 나 빼기 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식에 2를 곱한 후 나 빼기 2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2를 곱해갖고 델타 H2 빼기 2델타 H1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델타 H는 델타 H2 빼기 2델타 H1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 숫자들을 갖다 때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숫자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하는 건 알아서 해보실 수 있죠?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해드릴게요. 그 다음 이게 아까 그 탄소 관련 반응인데 흑연에서 다이아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그럼 얘 구하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로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쓰면 얘는 소거돼요.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항해보면. 그러면 흑연에서 다이아가 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이만큼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내가 델타 H를 구하고 싶은데 얘네하고 얘하고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반대잖아요.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화살표 방향을 맞춰요. 맞춰가지고 얘를 먼저 구해요. 이거. 그럼 얘는 델타 H2에서 델타 H1을 뺀 값이 돼요.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사실 구하고 싶은 건 이 방향의 화살표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델타 H1 마이너스 델타 H2가 되겠죠. 쟤를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하면. 이해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방향 화살표 값이에요. H12로 표현할 때. 근데 얘는 다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아래 방향 화살표 걸 먼저 구해요. 이거에서 이걸 빼서. 그런 다음 얘는 이거랑 반대니까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윗방향 화살표에 출입하는 열량이 나와요. 그래서 델타 H를 1, 2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계산기를 때리시면 1번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 엔탈피 값. 그리고 얘의 표준 생성 엔탈피. 자, 여기서 제가 1, 2, 3 이렇게 쓸게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돼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2에서 1로 가요. 근데 3에서 1로 가는 건 안 됩니까? 3에서 1로 가도 가장 원소 물질에서 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안정해야 되니까.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은 에너지가 낮은 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흑연 다이아몬드 원소 물질이지만 2에서 1로 가야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에서 얘를 생성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생성물로 놓고 화살표로 연결했을 때 이 반응의 엔탈피니까 그냥 델타 H1이죠. 이 경우는. 그래서 얘는 표준 생성 엔탈피 델타 H1 얼마예요? 마이너스 393.5 킬로줄까지 써주시면 그냥 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이만큼인 거예요. 됐죠? 다음. 반응이 4개나 돼요. 자, 1, 2, 3, 4 번호를 좀 붙여주고 얘 1몰이 얘로 될 때 출입한대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1번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1번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1에서 2. 그죠? 얘를 반응물로 놓고 얘를 생성물로 놓은 다음 이렇게 화살표 해보면 어차피 N2는 소거되어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 아하! 리퀴드에서 기체가 되는 반응의 엔탈피가 88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EH2, EH2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반씩 2분의 1로 잘라서 얘도 반 잘라 44kJ이 1몰의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출입하는 열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몰 때 출입하는 열량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와 출입 방향, 이게 흡수냐 방출이냐를 묻는 건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흡수죠, 이 경우. 44kJ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소의 연소 엔탈피. 여러분 여기서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수소의 연소 엔탈피가 나오는 거예요? 3에서 2로 가요? 1로 가야 돼요. 왜냐면 연소라는 게 결국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 얘를 반응물로 놓고 얘를 생성물로 놓으면 이게 소거되는데 왜 2로 가면 안 됩니까? 연소 엔탈피는 얘를 연소시켜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생성물을 얻을 때의 엔탈피이기 때문에 더 최대 에너지 낮은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3에서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3에서 1로 가는 반응식을 제가 한번 써보면 EH2 플러스 O2 원래는 여러분 반응식까지 쓰라 그러면 상태 다 붙여야 되는 거 알죠? 제가 지금 귀찮아서 안 붙이는 거예요. 원래 붙여야 돼요. 화살표하고 EH2 한 다음 이때 484와 88을 합쳐야죠. 여기서의 출입하는 열량은 484 플러스 88에다가 이 경우는 현재 방출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붙어야 된다고요. 사실은. 맞죠? 왜냐면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나는 얘의 연소 엔탈피요? 여러분 연소 엔탈피는 수소 몇 몰 기준? 1몰 연소될 때 생성되는 게 연소 엔탈피이기 때문에 다 2분의 1씩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2분의 1로 잘라주셔야 된다고요. 2분의 마이너스 484 마이너스 88 이걸 계산하셔야 수소의 연소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걸 계산해서 2번에 답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N2H4의 생성 엔탈피. 자,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이놈의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3에서 4로 맞습니다.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원소 물질이군요. 어차피 얘는 소거될 거니까요. 반응물 생성물에서. 그러면 이때 나는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생성 엔탈피는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623에서 484와 88을 더해서 빼주시면 이만큼이 나오고 얘는 흡수니까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까지는 안 해드려도 되죠?
오케이. 4번. 두 가지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여러분, 분해 엔탈피는 사실 내가 얘 분해 엔탈피 식을 쓴다 치면 얘를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로 분해할 때 출입하는 열량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의 역반응을 하면 결국 이게 N2O4의 생성 엔탈피와 같은 거 아닙니까? 분해 엔탈피와 생성 엔탈피는 결국 정반응 역반응 관계거든요.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가 9예요. 그럼 분해 엔탈피는 이거의 역반응이니까 저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죠. 역반응의 엔탈피는 정반응 엔탈피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의 분해 엔탈피는 얼마? 마이너스 9 kJ/mol.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왜? 어차피 표준 생성 엔탈피의 반응식과 분해 엔탈피 반응식은 정반응 역반응 관계니까요. 부호만 반대로 붙여주시면 된다. 얘가 답이 되는 것이고 엔탈피만 구하면 되니까요. 이거 반응 엔탈피 어떤 방식으로 구하실 거예요? 표준 생성 엔탈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할 거라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셔야 돼요. 안 그래요? 얘 나중 엔탈피 얼마예요? 9 빼기 그렇죠. 2 곱하기 33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셔서 답이 나오면 이게 얘의 반응 엔탈피. 됐습니까?